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이거 안 할 거야. 그거 한다 그랬는데 내가 딴 거 한다 그랬는데 이거 봐. 이거를 금방 까먹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저도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 너는 그냥 이봉우 모니터 팀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다시. 너무 놀랐어. 다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네, 같은 이정일입니다. 같은 이정일입니까? 예. 이렇게 이름을 인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입에 아직 안 붙어가지고 상당히 쑥스럽네요. 뭔가 진짜 라디오 방송 같네요. 네. 집요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 요 말을 아이돌 소개하는 것 같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581화인데요. 이 편을 저희가 녹음한 것을 틀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심의회원 인터뷰 네. 2편. 그리고 또 모니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마침 그때. 그래서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검토도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2편을 해서 좀 약간 그래도 미디어 탈곡기의 부담이 좀 적었죠. 아주 신미 씨한테 배꼽 인사 깊게 한번 드리고 내용도 너무 좋잖아요. 네, 저는 혼자서 이제 이 편을 오늘 아침에 이제 틀어놓고 일을 했는데요. 그 뉴스공장 원고를 쓰느라고 또 새벽에 있나가지고 하는데 듣다가 다 들은 건데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무슨 보람을 얻겠다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좀 짜증이 났는데 그 방송을 듣다 보니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그래 언론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을 내자 이런 또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어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정희 PD는 어땠어? 그분만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경험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듣는 거 되게 좋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끝까지 언론을 걱정하셨구나. 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영을 저 거기서 약간 걱정했다는 울컥했습니다. 데서 정말 얼마나 나쁜 놈들 그냥 자기를 되게 이렇게 그렇게 공격하던 언론들까지 네. 걱정해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이하면서 특히 언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비난했는지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깜짝 놀랐죠. 보도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본 건 사실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냥 뭐 합리적인 정책 비판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아주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론 개혁과 동시에 한겨레 경영을 걱정했다는 점은 다른 사람이에요, 확실히. 네. 이거는 진보지 기자들 좀 들어야 됩니다. 네,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인터뷰는. 자, 그러면은 뉴스공장에 오늘 이제 그 새벽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또 비장하게 가져갔는데 진짜 줄인다고 줄여서 가져갔는데 역시나 오늘도 제가 또 지난주 나름 분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양심적으로 조금밖에 못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맨 꼭지에 또 내가 배치가 됐더라고. 그래서 내 순서에 거의 뭐 3, 4분밖에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됐는데 그런 거는 막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재미를 본다. 이 사례를 엄청 갖고 왔는데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경, 김한 세 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그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탈곡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왔더니 그 소리는 안 하고 딴 소리만 막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겠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 보고서 있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정을 얘기를 하면은요.
지난 5월 15일에 민원연이 그 전국에 있는 각 지역 민원연과 함께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거는 네이버는 지역 홀대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역 홀대를 멈춰라,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지난 4월에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판을 개편을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에 예전에는 모바일에서는 뉴스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뉴스 배열이 다 돼 있었어요. 첫 화면에. 네, 첫 화면에 뉴스에. 그런데 그게 이제 하도 구설수가 많고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편집 안 하겠다 이러면서 모바일 뉴스판을 개편을 하는데 본인이 처음에 그 모바일 뉴스판을 누르면요.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구독이라고 써 있거든요. 구독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그 구독한 그 조선일보면 조선일보를 구독하잖아요. 그럼 조선일보가 편집한 순서대로 그 한 7개에서 8개 기사가 보여줘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핸드폰 안에 딱 한 화면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페이지 되고 또 넘기면 또 뭐 경향신문이 되고 내가 구독한 신문들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고 언론사를 고를 수 있고 게다가 구독 순서도 직접 변경할 수 있어요. 내가 조선일보는 나중에 보고 싶고 난 항상 한겨레부터 보고 싶어. 그럼 한겨레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네이버가 우리 이용자를 위해서 엄청 뭔가 우리 중심으로 바꾼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를 제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모바일 뉴스를 지네들 마음대로 막 편집하면서 막 부정적인 기사나 뭐 정권 친화적인 기사를 막 위로 올리고 숨기고 싶은 기사는 막 밑으로 내리고 이런 장난을 안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다. 뭐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뉴스가 44개밖에 없고요. 그 44개 중에 지역 언론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라는 것이 물론 부실하고 문제가 많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언론사가 많아. 워낙 많으니까 지역 언론이. 그렇지만은 괜찮은 언론사, 우량한 언론사, 특히 조중동보다 나은 언론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다 들어가는데 지역 언론 한 개도 어느 곳도 여기 44개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네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신문들이 이제 부산일보인데 부산일보에서 어떻게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는 그 PC 버전에선 당연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 모바일 판으로 바뀌면서 모바일 버전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바일만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PC 버전은 그대로 뉴스 스탠드라고 해서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 해가지고 다 고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먼저 이런 기자회견 또는 논평을 내달라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민원연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그날 제가 바빠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긴 했지만 네이버 앞으로 가서 전국 언론 노조와 한 5-6개 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부산 MBC 부산 등 전국 9곳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네이버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모두 지웠다며 지역 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지역 언론이 먼저 발굴해 보도한 기사들도 이를 보고 뒤따라 쓴 서울 언론의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바일 버전 그거 뭐 좀 거기서 없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검색하면 다 되는데 검색한 부산일보 치면 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기사를 누르면 뭐 어떤 제목, 키워드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 이렇게 하면 부산일보 거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관련 기사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기사 보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안 보고 아무래도 뜬 화면을 보죠. 보죠. 요새 대부분의 시민들이 뉴스를 접할 때 일단은 모바일에서의 포털에서 대부분 그렇죠. 이게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 실태 조사 언론진흥재단이 한 거 이거에 따르면은 시민들의 70% 이상이 모바일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의 독점되어 있는 상태. 특히 네이버가 7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메인 화면에 뜬 뉴스로 주로 보죠. 누가 일상적으로 뉴스 출퇴근하실 때 뉴스 볼 때 검색해서 뉴스 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안 그래요. 검색을 하기가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 뭔가 오늘 무슨 일이 네, 벌어졌는지 그치.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내가 일단 선택해놓은 언론사 위주로 봐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택조차 네, 못한다. 특히 예. 모바일에서 제외돼 있다는 거는 사실상 뉴스 노출에서 배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이버의 뉴스 노출에서.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논평도 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부산민원연에 에서 애초에 이제 문제 지적을 한 거는 뭐냐면은요. 광안대교? 예,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네. 충돌, 그리고 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환경부 항공기 소음 측정 문제 이런 이슈들을 다 지역 언론에서 먼저 발굴해서 보도했는데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지역 기사는 없고 원래 보도로 쓴 지역 기사는 없고 지역 기사를 뒤따라서 받아 쓴 중앙 언론의 보도들만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재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주는 지역 언론이 했는데 곰은 그러니까 그 곰이래. 재미는 전부 중앙 언론이 다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지역 민원연의 이제 부산 민원연의 박정희 그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논평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 그 박철현 인턴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더 찾아낸 한번 찾아본 거죠. 거예요. 네, 요 내용인데요. 이제 보고서로만 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논평으로도 또 처리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니터 보고서는 그냥 현황만 언론이 이러이러하다라는 현황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시작을 안 했으므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슬아슬 제주 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고민해. 민원연 네이버 모니터. 곰은 제주가 부리고, 예? 아니야? 제주는 곰이 부르고다. 곰은 제주가 부리는 게 아니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어쨌든 이만큼 다시. 총체적 난국이다 네이버가. 제가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 44개의 언론사가 뭔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방송사가 11개사인데요. KMS,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요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SBS, CNBC가 있고요. 한국경제TV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1개 방송사가 들어가 있고요. 종합일간지 10개. 그러니까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통신사가 3곳 있는데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이 있고요. 경제지가 있는데 한경, 매경,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그리고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조선비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9개만 들어와 있어요. 경제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종합매체죠. 인터넷. 노컷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IT 전문 매체가 6개사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블로터, 지디넷 코리아, 디지털 데일리, 디지털 타임스, 아이뉴스 24, 전자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IT 전문 매체 6개나 이렇게 받아주고 우째 이렇게 지역 언론은 안 해줬을까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이 명단을 보니까 지역 언론도 지역 언론이지만은 사실 다른 매체들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있어요. 불평등을 지금. 느낄 수밖에 그러네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네. 지역 언론만 얘기해서 그렇지 국내 매체들. 다른 매체들 주요 매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뉴스타파도 여기 없고 네, 뉴스타파는 아예 제휴사에서 탈락했죠. 아니에요. 아,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갔나요? 네네.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이 IT 매체는 이제 전문 매체 중에 하나인데 IT 매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럼 다른 거 다른 전문 매체들 뭐 에너지 전문 매체 뭐 네, 많은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네가 IT라 그런가 봐. 네. 네이버가. 그래서 이렇게 IT 전문 매체를 6개 사나 인터넷 그 종합일간지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보다 더 많이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미디어오늘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데일리안과 미디어오늘 이 좀 약간 다른 사에 비해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요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됐어요. 그 인터넷 매체도 사실 그 5개의 사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인터넷 언론이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그 이걸 지적하는 우리 정책위원 말은 이게 이 프레시안 미디어는 오마이뉴스를 넣은 것이 나름의
꼼수다. 꼼수? 불만을 이렇게 약간 잠재우기 진보적인 위해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적당히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꼼수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을 때 만약에 진보 언론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경향신문 이런 한겨레 이런 건 있지만 그건 종합일간지니까 안 들어가긴 어려운데 다른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그나마 이거가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지금 이 시끄럽겠죠. 상황에서 네. 진짜 다 보수 일색인 거예요. 경제지 9개사, IT 전문 매체도 사실상 그렇고요. 문제는요.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정했느냐라는 건데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가 우리가 없어요. 기자회견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러 가가지고 네.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지역 언론과 네이버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면은 떼쓰기를 해서 무조건 지역 언론 다 넣어달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 수준도 사실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뭔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요거를 해결하자라는 생각에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답변을 줬는데요. 답변을 6월 5일 날 줬어요. 그런데 답변을 줬는데 이 사안은 재평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걔네한테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황당해요. 그래서 어제 또 다시 공동논평을 냈는데 그 공동논평에서 정말 이 결정을 재평이가 했는지 우리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재평이가 했다면 재평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네이버 답변은 재평이가 했다. 이 사안은 재평이 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게 네. 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 15개 언론단체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포털 당사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네. 뭐 15개라고 하면 또 뭐 주요 언론들 뭐 아유 주요 언론이 아니고요. 주요 그 협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협회, 인터넷협회, 온라인협회, 방송협회 뭐 다 거의 다 거의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 주요 언론 당사자 기구들이 다 그리고 들어가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들어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문체부 산하의 그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또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정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매체들이 또 이걸 장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민원연이 뭐 김석 팀장 있을 때 이 재평이 관련된 논평을 여러 번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얘기한 것은 재평이가 투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너무 그렇게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누가 도대체 그 위원인지도 모르겠고 그 위원을 모르게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로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위원인지 다 안돼요. 우리만 몰라. 그러니까 시민들만 몰라. 그러니까 네이버로 뉴스를 수용하는 시민들만 몰라요. 예. 기자들도 다 안돼 사실은. 근데 이걸 공개만 안 하는 거야 언론에. 그런 황당한 이게 진짜 완전히 비밀주의를 가장한 자기들끼리만 시민만 모르네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도 하나도 공개가 안 되죠. 뭐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해요. 전혀 공개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면 네이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재평이가 하니까 몰라.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하니까 우린 몰라 그랬는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작년에 이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원래 해야 되는 권한의 밖의 일을 하겠다라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결을 어떻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할 수 있는가? 걔네는 네이버 다음이 돈을 줘서 굴러가고 있는 일종의 그 어떤 뭐 용역을 받은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걔네가 자기네들이 받은 용역 이상의 일을 네이버에 개입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기네 그 권한을.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네이버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거지. 내가 하기 불편한 일은 그냥 재평위에다가 슬쩍
해놓고 근데 그 주장이 신문협회에서 했던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재평 해체해라. 이게 들러리며 바람막이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들러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재평이를.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일을 네네. 재평이가 해주고. 그리고 욕 먹을 때 재평이가 한 거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막이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모니터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언론이 홀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사례들을 아까 말한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충돌 이렇게 좋은 보도들 좋고 빠른 보도를 지역 언론이 내놨어. 그런데 그 재미는 엉뚱하게 중앙 언론이 다 가로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행태다. 이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판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중앙 언론이 갑질을 하는 식으로 지금 돼버리는 것이죠. 물론 제가 백보양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제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청주에서 무슨 공장 뭐 지게차가 노동자를 쳐서 이렇게 그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JTBC가 보도를 해서 그걸 되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상도 줬어요. 우리가 그 상을 줄 때도 고민했어요. 이게 애초에 지역 언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매체에서 그게 아마 청주 CBS였나 그랬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매체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한 건 아니고 그냥 쓱 보도했는데 그거를 어떤 큰 매체에서 굉장히 저 사건 정말 괜찮다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더 파헤쳐가지고 그 이슈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명성교회 같은 것도 다른 매체에서 그 뭐예요? 우리 맨날 하는 그 기독교 문제 맨날 고발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매체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 거기에서 늘 지적하지만 그거를 JTBC에서 또 가져가서 엄청 주요하게 뉴스엔조이 키웠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뉴스엔조이. 근데 그런 식의 것들도 다 그러면 갑질이고 가로채기냐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기준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추가 취재를 해서 그 이슈를 키우고 또는 지역 언론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보도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가치를 생각해서 진짜 언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받아주는 거 그거는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슈를 정말 지역의 이슈지만 중앙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 내용이 별다른 내용도 없고 시간차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저쪽에서 보도했는데 그냥 거의 베끼다시피 그냥 대충 비슷하게 써서 뭐 특별한 추가 취재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화제가 되는 거지. 지역의 언론 냈을 때는 본 사람도 없고 댓글도 안 달렸는데 중앙 언론에 실리면 보는 사람도 확 늘어나고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넘어가고 이게 왜 발생하느냐? 네이버에 노출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봉 씨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가 제휴사 여부에 따라서 제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메인 화면 노출 여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제휴사가 아니면 특히 인링크 제휴를 맺지 않은 언론사들, 지역 언론사 대부분들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링크 제휴를 맺은 업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메인 화면에서 어떤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누르죠. 누르면은 네이버 뉴스 페이지 안에서 그 기사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뉴스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내가 뉴스를 보다가 뭐 하나 눌렀는데 팝업이 떠버리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바로 지우죠. 바로 뒤로 가게 하죠. PC는 조금 나은데 PC에서도 그런 걸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근데 아웃링크로 하면은 아웃링크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휴가 또 여러 가지예요. 검색에만 띄우는 제휴도 있어요. 그래서 아웃링크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은 뭐냐면은 아까처럼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뉴스 페이지 또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보다가 눌렀는데 팝업이 뜨면서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링크입니다. 근데 인링크는 네이버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뉴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인링크는 돈을 줘요. 네이버가 언론사에게 전재료를 줍니다. 전재료라고 해서 내가 네 기사를 산 거지.
내 안으로 왜냐면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네이버 홈페이지에 저 언론사의 컨텐츠를 말 그대로 전제하는 거니까 전제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링크가 좀 하긴 그렇게 되면 유리? 네이버 댓글이 달리고 그렇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죠. 네이버로 들어오니까. 네네네. 아, 그 그래서 언론사로 안 가잖아요. 다 내 안에서 네이버에서만 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인링크를 사실은 대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네. 언론사들이. 물론 전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이게 승리했어요. 아무튼 인링크를 한 언론사들이 한번 재미를 많이 봤죠. 한번 뭐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뭐 아웃하냐 인하냐 뭐 아웃하면 뭐 네, 이게 또 홈페이지가 못 받아들인다 뭐 트래픽 터진다 그러니까. 뭐 너 이게 많았죠. 사실 네. 인링크 아웃링크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여러 가지로 인링크 아웃링크마다 또 장단점이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의 장단점이 또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지금 본질이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휴를 맺어야 어떤 방식으로든 제휴를 맺어야 인링크든 아웃링크든 메인 화면에 뜰 수 있어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뜰 수가 있는데 제휴를 맺지 못한 대부분의 언론사들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 언론사가 이제 인천투데이 라거나 충남일보 이런 신문사들은 제휴가 안 돼 있으니까 검색에는 내가 만약에 처장님 말씀대로 그 언론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슈를 검색했을 때 그 매체가 보도했으면 그 매체 보도가 검색 결과에 떠요. 근데 제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휴사가 아니라는 거는 PC 버전의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그 매체는 없어요. 구독할 수가 없어. 모바일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그 제휴 맺은 언론사들도 아예 지금 지역 언론은 없는 거니까. 그러네. 예,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뜨지 않는 언론사들.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뜨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뉴스 노출이 안 된다고 봐야죠.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상에서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도 상당히 충격적인 요새 이제 뭐 언제나 충격적인 그 강력 범죄는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최근에 인천에서 3개월 간격으로 2명의 아주 어린 영아가 목숨을 잃었어요. 부모가 아주 어린 부모가 장기간 방치해서 지금 사망한 것으로 나왔죠. 뭐 처음에는 뭐 이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뭐 반려견이 뭐 핥혀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가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 논란이 커졌는데 이게 6월 5일에 인천투데이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로 그 목숨을 잃은 2명의 영아의 엄마들이 친구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합니다. 이게 수사에 굉장한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들도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아의 사망 원인이.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방치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6월 5일 날 오후 5시쯤에 인천투데이가 처음으로 이걸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인천투데이 보도에는 오늘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6월 12일인데 지금 이 시점까지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되니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그런데 처음에 5시에 인천투데이가 보도를 먼저 하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단독 보도 인천 부평 영아 2명 사망 사건 엄마끼리 친구 이렇습니다. 약 2시간 뒤인 오후 6시 51분에 뉴시스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도합니다. 7개월 영아 사망 모 3달 전 동종 사건 엄마와 친구. 뭐 내용도 별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2시간 만에 뭐 추가 취재했겠어요? 단독 보도 나오고 그냥 받아 썼겠죠. 근데 이 보도에는 이거 뉴시스입니다. 모바일에도 제휴가 돼 있고 당연히 PC에서도 메인에 뜨고 반응 200개, 댓글 90개가 순식간에 달립니다. 저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중앙일보도 이걸 받았습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지 한 3시간 뒤에 중앙일보도 7개월 영아 사망 엄마 친구 9개월 딸도 똑같이 의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보도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3시간이 더 늦었는데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한 5시간이 늦었는데 반응 1,500개, 댓글 420개가 달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중앙일보 뉴시스는 기본적으로 이름도 좀 알려져 있지만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언론사들이죠. 메인 화면에서 거의 눌렀다 하면 뉴시스일 가능성이 높죠. 연합뉴스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처음 보도한 인천투데이는 지금도 댓글이 없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이거 한 가지 다른 사례는 조금은 우리가 이런 포털에 의한 지역 언론 차별이 지역민들에게 좀 급박한 소식을 알리지 못함으로써 재난 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까지 할 수 있는 사례인데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4월 7일 날 충남일보가 단독 보도로
천안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학생 샤워실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역시 이 해당 언론사 충남일보 홈페이지에 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9개. 충남일보 역시 네이버 제휴 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노출될 수가 없죠. 이거를 다른 매체들이 보도하기 시작한 거는 무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서 YTN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반 친구 몰카 촬영하며 집단 괴롭힘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이건 이틀이 지났으니까 조금 YTN이 취재를 했죠. 해당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좀 스케치를 하고 학교 측 인터뷰도 덧붙여서 보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받아 쓴 보도는 또 아니에요. 나름 취재를 했어요. 네. 이 YTN 보도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4월 14일 날 국민일보가 또 같은 보도를 냅니다. 국민일보 역시 제휴 매체죠. 여기에는 800개 남짓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충남일보 홈페이지에 댓글 9개입니다. 네. 충남일보 홈페이지는 그래도 선방했죠. 9개면. 그러네요.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재난이었다. 어떤 지역 언론이 재난의 어떤 전조 증상을 가장 먼저 캐치해서 지역 언론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죠. 네. 그거를 먼저 단독 보도를 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처럼 막 다른 매체들이 이틀이나 4일 있다가 보도하는 상황에서 네이버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럼 지역민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그 뉴스를 못 보죠.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데. 예. 이게 만약 재난이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이틀이나 4일 뒤에야 그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언론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어떤 분이 블로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시사 비평을 많이 하는 분인데 어쩌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이제 민원연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연명을 하고 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했냐 우리가 네이버에 갔다 온 거 그런 거를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본적으로 민원연을 평소에 막 비판하는 분이 아닌데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분이신데 야, 지역 언론 그 걔네 뭐 노출 좀 안 되면 어때 이런 개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친다는 생각이 너무 이제 골이 깊으신 거죠. 그것도 근데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지역 언론들이 탈법적 행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막 후죽수로 난립돼가지고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지방 그 부처들 있잖아요. 지자체한테 그렇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홍보비, 운영비 뭐 해가지고 막 뜯어내고 또 그 동네 기업 가서 뜯어내고 뭐 또 어뷰징하고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실한 업체까지 네이버에서 다 이렇게 실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최소한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지역 신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역 발전 뭐 위원회, 지역 신문 발전위원회인가요? 지발이라고 그런 식 그리고 지역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이제 방송이야 워낙 크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 소유와 이 편집이 분리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부실한 어뷰징이 너무 많다거나 광고와 기사가 구분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곳은 다 이제 제외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가져다가 여기에 맞게 네이버에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그 기준에서 우수한 곳, 특히 의미 있는 우리 상도 줬던 예전에 뉴스민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정말 올라와야 돼. 올라와도 돼야 돼요. 그런 매체는. 그런데 안 되는 매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버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후원으로만 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으려면 요즘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 노출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뉴스가 노출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도 거기에 따라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 네이버에 얼마나 조회수가 따라오느냐, 네.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클릭수.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들 특히 열심히 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열심히 하는 지역 언론들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규모 면에서도 사실은 꼭 이렇게 뉴스민처럼 작지만 의미 있고 잘하는 또 언론사도 있지만 규모 면에서도 서울에 있는 어중간한 그 기사 종합일간지보다 훨씬 나은 곳들도 제법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언론 그래도 괜찮은 언론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메인 화면에 그 노출될 수 있는 지역 언론사 중에서 이제 매일신문, 부산일보, 강원일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네. 이 세 개의 지역 언론들은 인링크예요. 이 언론사들은 인링크고 그리고 제휴사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 노출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 언론사들이 내는 단독 보도들은 좀 상황이 나아야 되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제휴사가 아닌 데들보다 충남일보나 인천투데이보다 상황이 훨씬 막 댓글 연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단독 보도 냈는데. 근데 그 실무자께서 인턴께서 찾아봤더니 이 언론사들도 단독 보도들이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 언론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지역 언론사들이다 보니까 단독 보도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한 4, 5월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일보는 그 사천 군부대 체험 행사장에서 알코올 램프가 폭발한 사고, 울산 바른미래당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신문도 같은 시기에 경북 성주가 아닌 지역 경북 성주에서 생산된 참외가 아닌데 성주 참외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다 이런 단독 보도를 기발하다. 냈습니다. 네. 요런 최근 4, 5월 달에 집중된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들을 봤더니 공감수와 댓글이 없어요, 대부분. 예, 우리가 6개를 찾아봤는데 그중에 4개가 아예 없어, 댓글이. 예.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댓글 1개, 5개 뭐 요래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 이들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될 수 있는 신문들인데 그러게요. 이런 단독 보도를 냈을 때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물론 그거를 네이버가 막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의 보도를 일부러 뭐 노출 안 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제휴가 돼 있는 지역 언론사들도 지금 이 모양인데 지역 언론은 제휴를 맺으나 안 맺으나 다 망하라는 소리네. 네이버의 의도가 선이든 악이든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이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크든 작든 다 망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다 망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아무리 탈법적 행위를 하는 지역 언론도 있다고 해도 전혀 그렇지 않죠. 지역 언론들만이 생산할 수 있는 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소식들. 그리고 우리 언론 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지역 언론들이 못하니까 우리 사드 사태 터졌을 때 일방적으로 그 성주 주민들을 악마로 만드는 보도들만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들이 더 잘 돼야 되고 그런 잘된 보도들이 더 많이 노출돼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가 그런 경로를 의도와 관계없이 막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말 여러 번 수시로 지금 PC 버전에,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 말고 PC 버전의 그러니까 뉴스 메인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고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 과학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거를 섹션별 뉴스라고 하는데 이 섹션별 뉴스는 아까 말한 자동 알고리즘 AIRS 추천으로 구성된 뉴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소개한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가 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채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그 알고리즘에서 뭔가 점수가 낮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매겨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계속 이걸 봐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44개 정도의 거기만 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PC 버전도. PC 버전은 훨씬 섹션도. 더 구독 대상 매체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모바일은 44개에 불과한데 아마 배가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의 10번을 넘게 계속 수시로 봤거든요. 어제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그런데 볼 때마다 제가 말한 7개가 아닌 그러니까 44개가 아닌 매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생활문화에서 뭐 헬스조선 뭐 이런 그것도 조선이네 또. 그래도 조선이에요. 네. 뭐 이런 보도들이 조금 가끔가다 들어올 뿐이고 100% 그러니까 99%가 다 44개 매체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PC 버전에서도 뉴스 스탠드로 지금 별로 뉴스를 보지 않거든. 대부분 이 바로 뜨는 뉴스 홈
뉴스 홈으로 주로 뉴스 보는데 홈의 메인 화면으로 네.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 근데 뉴스 스탠드로 가면은 지역 언론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역 언론이 33개나 됩니다. 그런데- PC 버전에서 구독할 수 있는 네, 게. PC 예. 버전에서. 그런데 이거를 사실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여기 누가 네. 이렇게 뉴스 스탠드 들어와서 봅니까? 솔직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 보시는 분 중에 음. 뉴스 스탠드 그거 탭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나만 봐. 내가 보기에. 네. 나는 왜냐면 방송사별로 이걸 보고 싶어서 방송사, 물론 신문사별로 보고 싶어서 이제 구독해서 하는데 이렇게 뉴스 스탠드 구독 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뭔가 이게 이거는 아니래요. 본인들은 전혀 그런 전혀 어떤 그렇지 배제를 않죠.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리즘으로 네이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않다는 그 것이죠. 알고리즘을 뚜껑을 열어서 좀 보자 이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안 돌아가냐고 기사는 계속 내고 있는데 33개의 지역 언론사들이 기사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걸 묻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일단은 이놈의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발 여기를 어떻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일단은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나 회의록이나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뭐 운영 규정 뭐 이런 거. 것들이 네.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물며 방송사들 시청자위원회도 그런 거 다 공개하는데 네, 운영 네. 규정부터 회의록까지. 네. 예. 그거 일단은 주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네이버가 저는 꼭 지역 언론뿐만 아니고 다양성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만큼 불만이래요. 했다는 거예요. 뭐가 네. 불만이냐면 이놈의 뉴스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더 그냥 힘들다. 너무 힘들어. 말을 왜 이렇게 많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그러면서 뉴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니네 다 나가고 나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세 통신사만 개의 하겠다. 통신사만 하면 그냥 나는 딱 좋겠어.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생각도 한대요. 그렇게 그래요? 주장도 한대요. 말을 한대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네이버 입장에서. 네. 그리고 우리 이것 때문에 이거 뉴스 잡고 있다가 지금 유튜브한테 동영상 시장을 다 뺏겼네 이러면서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말도 안 돼.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대.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게 이렇게 빨리 대충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네이버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뜬 건 다 뉴스 덕분이에요.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네이버를 활용하지 안 그러면은 사실 검색 자체는 구글이 훨씬 좋고 편한데 잘 되는데 왜 다들 네이버 하겠어? 사실 뉴스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뉴스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을 인정하시고 책임을 져야지. 뉴스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지역성, 그다음에 소수자성. 사실은 저는 꼭 지역뿐만 아니고 소수자 관련된 지금 장애인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매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안 떠요. 전혀 노출 안 제휴도 돼. 못 맺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당한 또 마찬가지 기준인데 아무데나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 뉴스를 잘 내고 있는 수준이 좀 되는 그런 곳은 이제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이거를 채택을 해서 노출시켜줘야 된다. 지금 그럴 힘을 포털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짜증만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을 놓든가 진짜 완전히. 뉴스 없애고. 근데 그건 놓을 수 없을 아니잖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그래서 정도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지역 언론, 또는 지역성이건 소수자성이건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네. 고민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네이버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매체들마다 이렇게 요구가 달라요. 네이버에. 네. 매체들마다 또 요구가 다르고 대형 매체는 대형 아유 매체대로 또 다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자유한국당대로 뭐라 그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가 다르고 또 저희 내가 생각해도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심란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 힘들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처장님이 말씀하신 뉴스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뉴스를 제공해 준다는 게 또 다른 청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타파해서 와 네이버를 보니까 국제 뉴스고 지역 뉴스고 소수자 뉴스고 안 보이는 뉴스가 없네. 정말 좋네.
와 정말 내가 모르던 뉴스 이렇게 많구나. 지금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느 뉴스 플랫폼도 그렇게 다양하게 뉴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그거를 딱 진짜 나서서 먼저 한다. 엄청나게 블루오션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결론은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의 현 상황은 분명히 뭔가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언론, 지역민 입장에서는요. 지역 언론사도 망해가게 하고 우리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 네이버 때문에 이중의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민과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 간의 이 정보 교차 그리고 언론사 자체도 이렇게 차별 대우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무조건 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가게 하는 게 사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한 지역 언론에서 열심히 발굴해서 탁 냈는데 저쪽에서 재미는 다 보는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하다. 네.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지금 네이버가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뉴스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타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요새 네이버 뉴스를 보고 요새 이제 뉴스를 보는 소비 통로도 점점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을 타파하지 않으면 네이버 자체 스스로도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네이버 통해서 네이버 메인화면 또는 네이버 뉴스 홈 메인화면 여기 통해서 뉴스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다른 제목의 기사를 눌렀는데 내용은 똑같아. 진짜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내막을 알고 싶은데 물론 이건 언론사들이 그렇게 보도를 내지 않는 단점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같은 사안이지만 좀 다른 걸 보고 해서 다른 제목의 뉴스를 눌렀는데 내용은 똑같아. 이런 패단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다 떠납니다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모로 타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요? 지역 언론이나 다른 다양성을 확보한 매체들을 등장시켜주는 것이죠. 시각이 다른 언론사들을.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걸 힘들더라도 개선하는 것이 네이버 스스로에게도 좋을 겁니다. 네. 왠지 협박하는 것 같았어. 너에게도 좋아. 아니, 협박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도 좋아. 아이디어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네이버 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진짜 그래요. 협박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은. 네이버 독자 약간 독자 불만 이런 거죠. 진짜 누르면 다 똑같아 내용이. 스포츠 맞아. 뉴스도 마찬가지고. 예.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혹시 뉴스공장 듣고 한 번이라도 미디어 탈곡에 오셨다면은 좀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니까요. 미련 곰탱님께서 오늘 뉴스공장의 댓글에 미련 뭐라고? 우유빛깔 김원경이라고 누가 올렸다고. 호호호. 그분 댓글 저는 자주 봤는데. 네, 우유빛깔 뭐든지 다 이런 거 아니야? 나만 우유빛깔이 아니고? 우유빛깔 김어준 아니야 혹시? 김어준은 고깃빛깔. 자, 그리고 평화가 다비다님, 자신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집단이란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1,100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조선일보 그 민주노총 이제 경찰 청년보사상 요거 관련해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저가 한 말을 이렇게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올린 것을 또 올려주셨어요. 참 하여간 뭐야 정말 본전을 뽑아 아주 그냥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멀티유즈 아주 방송 내고 무편집본 내고 아주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어 여기 하도 그냥 여러 가지로 막 해서 이 카드뉴스에 댓글이 3개밖에 없네. 티에노님은 94에서 96년이면 대학생 가해가 하랑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한 과목이 30만 원 선이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몸값이 높았는지 자랑하는 거야? 복사비 20원, 지하철 1구간 340원에서 400원 정도였다. 그 시절에 과외비 수준의 급여라면 대학생들 용돈 수준인데 그 비용이면 매일 김밥은 못 사 드셨어도 막걸리는 드셨을 듯. 정말 고생들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물론 지금도 매우 박봉에 고생하시지만 근데 월 20에 맛집 모임이라니요.
라고 하시면서 웃었어요. 근데 월 20은 처음에 들어올 때고요. 쭉 올라가가지고 96년엔 60 받았다잖아. 보니까. 아니 쇼핑을 처음 했다지 않습니까? 96년에 처음 했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이게 진짜 세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저도 민원년 다니면서 쇼핑이라는 걸 입문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저 과소비 중독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듣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 상황 대목에서 청와대로 전화해서 이게 노무현식 언론 개혁이냐라는 대목 참 사람들이 나이브했다. 저도 그랬고 진보 언론인들도 그랬고 그들의 그 가치를 위해 대통령은 두들겨 맞았고 이명박근혜를 거쳐 이렇게 언론이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네요. 솔직히 하셨는데요. 저도 미희 씨가 말한 것 중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언론사로 돌아가는 거. 그걸 이제 기자들이 청와대 끝나고 나서 혹시 선배 기자가 되려고 다시 기자가 되려고 하면 꿈도 꾸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는 게 대부분 진보 쪽에서만 그런 논란이 되잖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다고 막 제가 누구를 막 돌아오게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런 것들이 과연 뭐 꼭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사실 좀 들었거든요. 뭐 이거는 아무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답이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를 반대하는 조중동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미령곰탱님께서도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광고가 싹 다 바뀌었군요. 민원연 캐슬 웃겼네요. 버스에서 웃다가 빵 터져가지고 부끄러웠다고 하십니다. BW 팀장과 임동준 활동가의 언론 단어 게임 광고도 웃겼다고. 예. TV조선과 채널A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는 없고 어용노조만 있나. 아예 노조가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죠. 예. 자기네들도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활동한다면 저렇게 질 낮은 보도는 낼 수가 없을 것이다. 돌직구쇼에 김진 씨가 다시 나오는 모양이네요. 예, 하차한 게 아니었고요. 어디 공부하고 왔을 거예요. 뉴욕인가. 뉴욕에 공부하고 왔습니다. 저는 복귀한지는 몰랐는데 복귀를 했는 모양이네요. 예, 뭐 반가운 얼굴이죠. 더 읽어야 되나요? 이거는 투어이브도. 네, 투어이브 박미정. 투어이브 박미정님. 6월 9일 저리톡을 보면 좀 답답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필요도 없는 협회도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신문사와 광고주가 끊어질 수 있을련지 유저들도 우리나라는 무료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데 그래도 내용이 좋아지면 후원금이 커지려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외국의 유수 언론들은 유료로 하죠. 대부분.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해외 매체들은 하루에 한 2개밖에 못 봐요. 기사를. 더 보려면 유료로 해야 돼. 그게 이제 컨텐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스피커님이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에 3,000원 후원해 주셨고 흑토마님께서도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에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신미혜원 인터뷰를 이제 1, 2편을 올렸는데 여기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1, 2편 잘 들었습니다. 진보는 왜 이리 많은 제약들을 외부에서 스스로 만들어 눈치를 보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막말에 행동에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올감이 먼저 끊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노무현을 알면 알수록 고귀하신 분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신미희님의 경험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뉴스공장을 듣다가 마지막에 김원경 사무처장이 미디어 탈곡기 이야기를 하셔서 검색해서 처음 듣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한 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늘 아침 방송을 보고 들으셨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민원연 화이팅이라는 글도 있고요. 목소리만 들려서 라디오 듣는 것 같다. 영상을 찍어 올려주시면 좋을 듯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스카이 클라우드님이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민원연 영향력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조회수가 낮은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도 숨이 막힙니다. 참여하는 주요 인물들 모두 사진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의사들 폼 잡고 찍을 때 팔짱 낀 자세는 민원연에 안 어울립니다. 내용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개편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차장님께서 사실 저 포즈를 처장님께서도 싫어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사실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콘텐츠 만드는 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으니까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되게 이 얘기를 오늘 미디어 그 스크랩에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회의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회의를 갔다 온 게 지금 언론 보도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 댓글 중에 김원경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가지고 아이고야, 진짜 제가 났네, 정말. 제가 막 저는 방송통신위원 된 적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은 진짜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데 간 적 없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용자 고객 무슨 자문회의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분기별로 3달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뭐 시청자도 있고 각 그 소비자들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는 그 위원으로 위촉된 게 하나 있고요. 그건 위촉장 정식으로 받아서 활동하는 거고요. 그건 말고는 없는데 이번에 간 거는 뭐냐면요. 허위 조작 정보를 대처하기 위한 자율규제 협의체에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 걸 만든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당연히 자율규제 협의체니까 뭐 특히 허위 조작 정보 하면 딱 떠오르는 유튜브가 유튜브 코리아가 올 줄 알았어요. 자율규제면 그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왔어요. 어이? 한 명도 없어요. 업자가 업자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업자가 아닌 이런 저 같은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학자, 법학자 뭐 이런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럼 타율인데 타율. 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율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산되어야 한다. 이 상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회의부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자율규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으니 일단은 저는 제안하기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을 한번 왜 안 나오시려고 하는지 뭔가 우리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율규제건 뭐건 간에 그 기본적인 내용은 EU의 모델이라는데요. EU는 하도 가짜뉴스 관련된 이제 논란이 사회적으로 불거지니까 EU 의회에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했고 그래서 그런 업자들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 그룹핑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준칙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전문가 그룹에서 이 만든 준칙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일종의 의견을 주는 자문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최종 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채택을 했대요. 당사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얼마나 걸러지는지 자율적으로 그것도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도 해보려고 이런 것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려 그래도 본인들이 나와줘야 자율 규제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타율 규제잖아요. 강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보도들 뭐 PD저널이나 여기저기 미디어오늘 보면은 그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중구난방 있고요. 지금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우리 이 모임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정부가 규제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성명도 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촬영할 때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것이 구구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심지어는 박대출 위원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걸 너무 이제 먼저 이렇게 니네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해라고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게다가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그 박대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위원장을 아예 안 뽑았어요. 그리고 위원장을 뽑는 것이 적절치 않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얘기까지 그렇네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좀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러나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린 민원연의 그 스탠스처럼 이걸 정부가 강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걸 만들면 우리가 도움을 드려서 같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뭐 시민단체나 많은 그 이용자 그룹들이 같이 개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해서 일단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네. 보면 사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사기업인데 뭔가 사회에서는 공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의 기능을 너무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그 소비자, 우리가 이제 언론 소비자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게 사람 정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아무리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입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강제적 개입이 아니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길을 찾아야지 된다.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해서 민원연 입장 뭐 제가 계속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시고 민원연 김원경 처장이 가짜뉴스 뭐를 어떻게 하는 그런데 지금 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됐다라고 위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요? 예. 협의체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회의 한번 하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